이번 주제는 일단 피하자 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이 Start with the Egg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 주제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피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기능식을 복용하게 되면 난자의 염색체 이상 비율이 낮아질까요?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높아지면 난자 내 에너지 공급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난자의 세포질이 좋아질까요? 이러한 질문에 저자인 패트는 모두 S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에 두 가지 질문에 포함된 단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생활습관, 두 번째 단어는 건강기능식, 세 번째 단어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자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합해보면 아주 단순해져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건기식을 복용하며 난자의 에너지 환경이 개선되고 난자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결론이 난 부분부터 확인해 볼까요? 결론 첫 번째, 난자의 질은 임신하는 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결론 두 번째, 난자에 있는 적정 미토콘드리아 수로 대변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은 난자질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인데요. 이것도 이견이 없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논란 첫 번째,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난자 에너지 환경이 좋아질까요? 난자 질이 좋아질까요? 논란 두 번째, 좋은 건기식을 찾아서 복용하면 난자의 질이 개선될까요? LA에서 듣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0대 후반인데 AMH도 낮고 체취에도 성숙 난자도 적게 나오는데 걱정돼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난소 나이나 난자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으세요. 저자인 패트는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먼저 현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비관적인 결정론이 있어요. 한번 나빠진 난자는 어떻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동일한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를 했는데 주기가 달라지면 채취 난자 수도 달라지고 난자 성숙도가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팩트가 있다라는 사실로 서로 충돌을 하는 진료 현장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물결 이론을 믿고 있어요. 팩트에 이주한 이론인데,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난자가 한두 개 나왔지만 다음 주기에는 난자가 5개, 6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주기는 안 좋은 주기다, 좋지 않은 난폭 물결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기에는 좋은 물결 또는 아주 높은 물결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물결 이론을 믿는 거죠. 전 그래서 나이든 30대 후반 난소 나이가 안 좋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물결일 때 임신에 성공하면 된다. 너무 안 좋았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물결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폐경이거나 극난자인 분들인데 그래요. 좋은 물결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드물어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도 좋은 물결이 만들어진 빈도가 드물어지거나 아주 뜨문뜨문 있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40대 중반까지는 좋은 물결이 드물게는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건강기능식을 먹으면 이후에 올 수 있는 좋은 물결을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돼 있던 평범한 물결을 살짝쿵 좋은 물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바람이 가능해요. 이런 바람이 팩트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와 결과물은 어려워요.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의견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현 시점에서 괜찮다는 증거가 있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든 해보자 라는 입장인 거죠. 두 번째 의견은 완벽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증거만 갖고 행동하자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 의견은 패트의 주장과 동일해요. 일단 그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돌을 다 뒤집어 보자는 의견이죠. 두 번째 의견은 진료 현장에서 자주자주 마주하게 되는 시선인데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나요? 저는 1번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도전적인 면이 있어요. 약간 좀 섬세한 부분은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좀 미뤄두고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요. 뭐 이 책의 저자도 논란이 없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논란이 없는 부분이 독소가 될 만한 것부터 피해보자는 내용이에요. 논란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간단해요. 정말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생활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일까? 이걸 골라보세요. 그거 하나 택해서 그것부터 먼저 피하세요. 모두가 알고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생수병이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용품은 최대한 줄여보세요. 대신 유리 제품,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죠. 셋째, 비스페놀 A가 없는 걸 선택하세요. 없다는 제품이어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BPA하고 비슷한 BPS나 BPF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넷째, 포탈레이트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가공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을 피하세요. 집밥을 집에서 자주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니큐어나 향수도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특히 향수 피하셔야 돼요. 향수를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책에서 나온 첫 번째 주제인 안 좋은 환경에서부터 피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난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